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보합 마감을 좀 했는데, 일단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없어요. 프로 매수 없는데, 메릴 린치에서 15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좀 이례적으로 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들어온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메릴 린치에서 15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매수가 15만 주 들어왔는데도 주가는 어때요? 보합이에요. 보합. 이상하죠. 15만 주나 매수했으면 사실상 우리가 거래량만 보면 95만 주의 거래량인데 15만 주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오늘 보합이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왜 보합이 나왔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구간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 특징이 어떻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만히 가는 거를 버티질 못해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즐겨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죠?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추격 매수. 그죠? 왜? 재밌잖아. 샀는데 막 5% 10% 오르고 막 변동성 생기면 재밌잖아.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생각 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좀 많이 도파민이 많이 좀 분출이 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기게 되면은 지루해요. 지루해.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HLB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 하락이 좀 깊게 나왔을 때 단타 들어온 사람들 분명 있겠죠. 단타나 미수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단타 미수. 그죠?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기다리다가 주가 변동성이 없으니 뭐 하는 거요? 팔고 나간 거일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통계를 좀 내봤는데 HLB 주주님들이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불안해한다. 그죠? 불안해해요. 지금 70% 정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 통계 어떻게 나왔냐?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통계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382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거의 400명이죠. 이 중에 69%가 불안하다. 그죠? 30% 괜찮다. 좀 요런 설문조사였어요. 근데 이게 70%라고 하면은 거의 47에 280명, 거의 한 120명은 괜찮고 280명은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땐 지금 69%지만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10%만 더 밀리면은 제가 봤을 땐 90%까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가가 더 밀리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한 10%.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불안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금이 가요. 금이 가면 내려갔을 때 매도를 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그죠? 반대로 이 심리의 금이 간 상태에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리에서 변동성이 조금만 더 생긴다라고 했을 때 위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손절, 밑에 구간 한 사람들은 익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클래스 2든 클래스 1이든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HLB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세력이 올릴 생각이었으면 저는 오히려 올렸을 것 같아요. 아니야. 클래스 2인데 어떻게 올리냐. 말이 되냐. 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 안 될 때 많거든요. 아니 이게 왜 올라가? 하는데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고 야 이게 왜 빠져? 하는데 빠지는 주식들이 있어요. 왜?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빠지고 그죠? 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악재 해소 또는 뭐라 그래요?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분명히 안 좋은 이슈인데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좋은 이슈인데 주가가 빠진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이러한 거꾸로 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이거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2가 나왔어도 단기적으로 어떤 거예요?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불확실성이 심했는데 클래스 2가 나오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해소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요. 가장 민감한 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사람들의 뭘 만들어? 사람들의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가격을 보고 따라다니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만약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이래서 안 좋은 뉴스가 아니라 좋은 이슈로 해석이 된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고요. 어떤 이슈나 주가가 빠지면은 분명히 좋은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유한양행이었죠. 유한양행. 처음에는 FDA 승인 받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재료 소멸이야, 재료 소멸. 이러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니 그래도 이 FDA 관련돼서 이 렉나자 약물이 좋으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 시작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주가가 내려갈 때는 재료 소멸, 올라갈 때는 재료 시작. 개인들은 어차피 주가의 방향성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마찬가지. 클래스 2가 뜨고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게 뭐다? 사람이다. 만약에 올라갔으면 어때요? 올라갔으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라고 또 해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정말 이 정도까지 빠질 악재인가라는, 그죠? 이 재료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클래스 2가 주가가 이 정도로 급락할 악재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재료 크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하락들이, 그죠? 이런 하락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된 하락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지금 이때 보면은 5월 17일과 그 다음에 5월 20일 이때 당시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하락에도 마찬가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럼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거는 그러면은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누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야 정상이죠. 주가가 빠지면은. 근데 공매도 잔고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땐 어떻게 된다?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눌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뭐하러 고의적으로 누릅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자, 왜냐면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1을 대비해서 주가를 한번 올려서 매물 소화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클래스 2가 나와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몇 프로? 70% 했죠. 손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에 산 사람들은 익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지금 3대7 비율이요. 이 비율이 조금만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조금 더 하방으로 꽂히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의 투매가 나올 것 같아요. 투매. 자,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좀 안 좋아하실 텐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근데 만약 주가가 올라갔어. 너무 좋지 그러면.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어 오히려. 그럼 어때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다 그래.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하지만 결국엔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이 구간 밀릴 수 있었어. 다 예상했던 부분이야. 근데 하지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빠져도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사람이 70%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조금 더 생길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조건 올라간다고 막 찬티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자리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편인데 사실 클래스 2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실패가 일단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니까. 그죠? 실패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HLB가 3월 10일에 승인될 거 아니야. 그죠? 10월 10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6개월이면 9월 10일부터 이렇게 3월 10일 정도 될 겁니다. 3월 10일. 3월 21일로 봐야 되나? 어쨌건 요건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어쨌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이라는 게 좀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반영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HLB가 지금 승인받은 약물이 없어요. 승인받은 약물이 없다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캐시카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회사의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돈을 벌지 못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2023년도 7월에 FDA에서 자, 내년 24년도 5월까지 승인 여부 알려줄게 라고 했고, 2024년도 3월에 주가가 얼마 갔습니까? 이때 주가가 13만원까지 갔고, 이때 주가가 3만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4배가 올랐는데 회사의 가치는 변한 게 없었어요. 뭐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3월 20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긴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 때문에 뭐요?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 부분. 제가 요때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조건 우리 2분의 1 매도해야 됩니다. 이 관점도 말씀드렸어요. 왜? 승인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CRL 받고 한가 두 방 갔죠. 그러니까 매도해야 될 자리는 매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은 자리는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일단 좀 이때 당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이때 보면 5월 14일이고 제가 이렇게 욕먹어도 할만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내용 잠깐 좀 보면은, 자, 이때 보면은 중대 발표 H 주님들 죄송합니다. 뭐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 여기 부분을 보면은, 그죠?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이거 죄송한데 좀 2분의 1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고, 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잔소리죠. 잔소리. 그래서 어쨌건 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제 주주분들은 아마 귀에 진짜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셨을 텐데 아마 여기서 다 끄고 나가실 겁니다. 레파토리가 똑같기 때문에 끄고 나가실 건데, 어쨌든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 지금 전에 뭐 차트가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력들이 뭐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HLB 봤을 땐 거래량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락 자체가 거래량이 뭐 안 터진 건 아니지만 뭐 판타스틱한 거래량이 터졌다 라고 보기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저항선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좀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 체크하셔서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2019년도부터 그죠? 2019년도부터 들고
오래 들고 왔던 분들 분명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제는 슬슬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내가 나중에 주가가 금방에서 급등했을 때, 급등해서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제대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만 잠깐 보시면은 저는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타점 잡고 가실 분들은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돼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욕심을 좀 덜어내셔요. 욕심.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매도를 못해서 항상 손실로 전환되는 율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만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대응 전략, 매도해야 될지 매도해야 된다, 그 지금 자리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정확한 멘탈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심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심리들을 세력들은 이용을 한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010-9201 6329 뭐라고요? HLB 입장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그 전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제가 2, 3월 달에 HLB 분할 매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요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비만 치료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비만 치료제. 이때 당시에 이제 대봉 LS나 대화제약 10,000원에서 지금 다 25,000원, 2.5배 정도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시장의 섹터의 흐름에 맞춰서 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있어요. 생물보안법. 자, 생물보안법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감될 수밖에 없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024년도 생물보안법이 곧 미국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요게 통과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이나 위탁 생산, CDMO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 회사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물량들이 어디로 오겠냐?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왜 도대체 급등이 나오겠냐? 실적 해봤자 많이 안 나올 텐데 바로 기대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2023년도 IRA 법안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IRA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 대통령 서명 전까지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2차전지 기업들이 10배에서 30배, 금양 50배, 에코프로 20배, 포스코 10배, 미친 듯한 폭등이 나왔죠. 자, 생물보안법이란 뭐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지하셔야 되고, 제 영상 맨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겁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HLB 흔들리지 마세요. 저를 믿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이러한 관점들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거 녹여보세요. 제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관점을 설명드리면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배워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텔레그램 방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기법들 여러분께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것들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